아주머니, 가락지 제 거랑 같은 거네요? 10살 소년이 옷가락지를 꺼내 보이자 중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 가락지가 어째서 저 아이 손에. 하지만 소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산속에 숨어 살았는지를 말이지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산골 약초 캐는 아이와 옷가락지, 그 뒤에 숨겨진 10년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하룻길 떨어진 성윤사의 귀한 가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조선의 국모 중전 김씨였지요. 몸이 허약해 성윤사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중전이 평상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감히 마마 앞에. 상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오다 그 호통에 걸음을 멈췄지요. 누더기를 걸쳤으나 백옥처럼 뽀얀 피부에 별을 박은 듯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괜찮다. 보내거라. 중전이 손을 들어 상궁을 물렸습니다. 은동이 조심스레 다가와 품에서 약초 보따리를 꺼냈지요. 저 약초 파는 은동이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픈 사람은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치 뿌리며 당기며 정성껏 다듬은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봤는데 기침을 자꾸 하셔서요. 이거 드시면 좋아요. 중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은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기침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가슴이 답답하시죠?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프다고요. 중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찌 내 속을 10년 동안 가슴 속에 꽁꽁 묻어둔 비밀이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통증이 10살 아이의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너 어찌 그걸.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보면 알아요. 은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전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웃음이 어디서 본 듯 했지요. 너는 부모가 어찌 되느냐? 중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엄마 얼굴은 몰라요. 엄마를? 네,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중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는 올해 몇 살이냐? 10살이요. 중전의 숨이 딱 멎었습니다. 10살, 10년 전. 중전은 은동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망울이, 오똑한 코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지요. 이 아이가 혹시 약초 여기 두고 갈게요. 은동이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습니다. 중전은 그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상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중전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은동이 성윤사를 나와 산길을 따라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만복이 방바닥에 누워 끙끙거리고 있었지요. 이놈아,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게냐. 저래요. 아픈 아주머니한테 약초 드리고 왔어요. 은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복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 절이라고? 네, 성윤사요. 기침 심하게 하시길래 당귀랑 칡뿌리 드렸어요. 만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절엔 절대 가지 말래잖았어. 할아버지 왜요?
아픈 사람 도와주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고 목에 건 거 보여주진 않았겠지. 만복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동이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절대 보여주지 말래서 꼭꼭 숨겼어요. 만복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래, 밥은 먹었냐? 배고파요, 할아버지. 뭐 없어요? 묵은 조밥이나 데워 먹어라. 은동이 부뚜막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할아버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으면 나는 뭘 먹냐? 에이, 할아버지는 낮에 드셨잖아요. 이놈이 거짓말까지. 만복이 헛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은동이 밥을 퍼서 할애비 앞에 내밀었지요. 할아버지, 드세요. 제가 먼저 먹을게요. 너 먼저 먹어라. 할애비는 배 안 고프다. 은동이 숟가락을 들고 오물오물 밥을 씹었습니다. 만복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지요. 저리 곱게 생긴 게 어찌 조밥만 먹고도 저리 쌩쌩한지 모르겠구나. 할아버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라, 먹어. 다음 날 새벽, 은동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약초를 캐어 만복의 약값을 벌어야 했지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골짜기를 건너 돌아지며 더덕을 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은동은 지게 가득 약초를 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라지요, 산도라지. 은동이 좌판을 펼치고 약초를 늘어놓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거지 아이냐? 허허, 저 고운 살결 좀 봐라. 어느 집 귀한 도련님이 저 고생인가. 눈망울이 별 같구먼. 네 집 자식이기에 저리 곱단 말이냐. 수근수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동은 그런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으며 약초를 다듬었지요. 할매, 이 도라지 사세요. 기침의 특효예요. 밤이 깊었습니다. 은동이 방 한 구석에서 새근새근 잠든 사이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오늘 절에 갔다고 했지. 성윤사라고 했어. 만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윤사는 한양 귀족들이 요양을 오는 곳이었습니다. 혹여 그곳에 계신 건 아니겠지. 만복은 벌떡 일어나 은동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옥처럼 고운 살결, 오똑한 코, 아무리 누더기를 걸쳐도 가려지지 않는 귀티였지요. 목걸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지. 다행이다, 다행이야. 만복은 조심스레 은동의 목을 살폈습니다. 낡은 무명끈이 옷 속으로 깊이 숨어 있었지요. 이걸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만복은 은동이 5살 때부터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이거 뭔데요? 그냥 안 된다. 내 목숨줄이니라. 은동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할애비 말을 곧잘 따랐지요. 만복은 한숨을 푹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10년을 숨어 살았건만 언젠가는 들킬 날이 오겠지. 만복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 10년을 버텼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첩첩산 중에 숨어들었지요. 조금만 더 시간을 벌어야 해. 만복은 은동의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애비가 지켜줄 테니 안심하거라.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이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깍, 깍. 만복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벌써 눈치챈 건가? 다음 날 아침 은동이 약초 보따리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성윤사 앞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지요. 아이야, 잠깐. 은동이 돌아보자 어제 본 상궁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마께서 너를 찾으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저요? 그래, 어서. 상궁이 은동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뒤뜰에 중전이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은동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내가 준 약초를 먹었더니 한결 나아졌구나. 정말요? 다행이다. 은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전은 은동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맑게 빛나는 눈동자가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지요. 앉아라. 내가 떡을 준비했다. 떡이요? 은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궁이 쟁반에 인절미를 담아내왔습니다. 은동이 침을 꿀꺽 삼켰지요.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라. 은동이 인절미를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오물오물 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중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아주머니. 은동이 환하게 웃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옷깃이 살짝 걸어지면서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 빛을 냈지요. 중전의 숨이 딱 멎었습니다. 저건 뭐지? 목걸이?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이내 옷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내 목에 건 게 뭐냐? 중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동이 화들짝 놀라 옷깃을 여몄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절대 보여주지 말래서요. 은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도망가지 마라. 내가 그냥 물어본 것뿐이야. 하지만 은동은 이미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제 손가락에 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락지였던 것 같은데 옥빛이 번쩍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워낙 순식간이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가슴은 이미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전은 매일 뒤뜰 평상에 앉아 은동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동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중전의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겁을 줘서 다시는 안 오는 건 아닐까?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동이 약초 보따리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지요. 미안해요. 며칠 못 왔어요.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괜찮다, 괜찮아. 중전이 환하게 웃으며 은동을 맞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요. 은동이 보따리에서 칡뿌리를 꺼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지요. 이거 드셔보세요. 달아요. 은동이 칡뿌리를 한 입 크기로 잘라 중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중전이 오물오물 씹자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달죠. 은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거 좋아했을까요? 중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분명 좋아했을 게다. 중전이 떨리는 손으로 은동의 뽀얀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은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는 거예요?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래. 중전이 황급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은동이 중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아주머니, 슬프면 저한테 말해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슬픔은 혼자 담아두면 병이 된대요.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구나, 은동아. 아주머니 손이 따뜻해요. 은동이 환하게 웃으며 중전의 손을 제 볼에 갖다 댔습니다. 이상한데 아주머니 보면 자꾸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중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 네, 할아버지 손처럼 편하네요. 왜 그럴까요? 중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너를 보면 왜 이리 가슴이 아린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왜 이 아이 손만 잡으면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왜 이 작은 손을 놓고 싶지 않은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은동아, 중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겠느냐? 네, 올게요. 은동이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챕터 만복의 호통과 위기감 약 624. 은동이 신이 나서 오두막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아주머니 만나고 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외쳤지요. 만복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절에 계신 아주머니요. 오늘도 떡 주셨어요. 이렇게 큰 인절미. 은동이 두 손을 벌려 보였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놈아. 만복이 벽에 세워둔 회초리를 낚아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절에 가지 말라고. 회초리가 은동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야, 아버지. 또 가면 또 맞는다. 은동이 깡충깡충 뛰며 피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왜 그래요? 아픈 사람 도와주라고 하신 분이 누군데요? 닥치고 있거라. 만복이 회초리를 내려놓고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이놈아, 하래비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무슨 큰일요? 은동이 볼멘 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복은 대답 대신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말 들어라. 응. 은동이 입을 삐죽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깊어지고 은동이 잠든 사이 만복은 창밖을 살폈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당이 고요했지요. 만복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던 그때였습니다. 담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발자국이었습니다. 만복의 것도 아니고 은동의 것도 아닌 낯선 발자국이었지요. 만복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살피고 있다. 만복은 황급히 오두막으로 들어가 벽 뒤에 숨겨둔 낫을 꺼냈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지요. 잠든 은동을 바라보며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온 건가? 만복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보따리며 마른 곡식이며 챙길 수 있는 것들을 모았지요. 창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이 낫을 쥔 채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날 밤 중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동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우리 엄마도 이거 좋아했을까요? 아주머니 보면 자꾸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중전은 손가락의 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전 한 쌍으로 만든 이 가락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중전은 벌떡 일어나 달빛 아래 서서 손가락의 가락지를 들여다보았지요. 해바라기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쏟아지던 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낳은 아이였지요. 마마, 아기 옵니다. 상공의 외침이 들렸지만 중전은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누군가 이 아이를 해치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중전 자신이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든 그 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그날 밤 중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가락지 한 쌍 중 하나를 아이 목에 걸어주었지요.
부디 살아다오. 그리고 임금께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아이가 숨을 거두었나이다. 임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요. 용서하옵소서, 전하. 하오나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중전은 매일 밤 손가락에 가락지를 쓰다듬으며 아이를 그리워했지요.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눈앞에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중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뜰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은동이, 내가 정말 내 아이라면. 중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임금께 어찌 말씀드려야 하나?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중전은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급히 부르시옵니다. 대궐에 급한 일이 생겼다 하옵니다. 중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하옵니다. 가마가 준비되었나이다. 중전은 뒤뜰을 돌아보았습니다. 은동이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임금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곧 가마에 오르겠다. 중전은 손가락에 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아오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겠지. 8챕터 암습과 타오르는 오두막 약 740자.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복은 밤마다 오두막 주변을 살폈지만 수상한 기척은 더 이상 없었지요. 그냥 지나가던 짐승이었나.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만복이 낫을 손에 쥔 채 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만복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왔구나. 검은 그림자들이 오두막을 에워쌌습니다. 5, 6, 7. 칼을 든 사내들이었지요. 만복이 벌떡 일어나 은동을 흔들었습니다. 은동아, 일어나. 할아버지. 은동이 눈을 비볐습니다. 뒷문으로 나가거라. 지금 당장.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은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내들이 지붕에 불을 던진 것이었지요.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나가거라. 은동아. 만복이 은동을 뒷문 쪽으로 밀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칼을 휘둘렀지요. 만복이 낫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동아, 성윤사로 가거라. 성윤사 아주머니를 찾아. 만복이 외쳤습니다. 은동아, 달려. 은동이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불길이 사납게 타올랐지요. 저놈 놓치지 마라. 사내들이 은동을 쫓았습니다. 만복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아이를 쫓아가려거든. 먼저 내 목을 베어라.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만복의 어깨에 칼이 꽂혔지요. 만복이 비틀거렸지만 낫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동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가란 말이다. 어서. 만복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은동은 눈물을 흘리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사내들이 뒤쫓아왔지요. 은동이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앞은 낭떠러지, 뒤는 칼을 든 사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날 살리셨는데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은동이 목에 건 가락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지요.
은동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지요. 절벽 아래 개울가였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바위에 걸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았구나. 은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뼈는 성했지요. 목에 건 가락지를 만져보았습니다. 무명끈이 젖어 있었지만 가락지는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윤사 아주머니를 찾아야 해. 은동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성윤사가 보였습니다. 은동이 헐레벌떡 달려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아주머니, 스님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아주머니, 여기 계신 아주머니, 어디 계세요? 아주머니, 누구 말이냐? 저번에 여기서 요양하시던 분이요. 기침하시던 귀한 분.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중전마마 말이로구나. 중전마마. 은동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렇다. 하나 중전마마께서는 사흘 전에 한양으로 돌아가셨느니라. 은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흘 전요. 벌써 가셨어요? 그렇다. 대궐에 급한 일이 생겨 급히 떠나셨지. 은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할아버지는 성윤사로 가라 하셨는데 스님이 은동을 안쪽으로 데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상처를 입었느냐? 은동은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동이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옥빛이 반짝였지요. 할아버지는 왜 이걸 그리 소중히 하라 하셨을까? 은동이 무명끈을 풀어 가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명끈에 묶여있던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지요. 은동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세자 대군강, 발등에 붉은 점. 은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자 대군, 이게 무슨 뜻이지? 은동이 제 발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점이 선명했지요. 나한테도 있는데 이게 대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은동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걸 숨겨놓으셨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중전마마를 찾아가면 뭔가 알 수 있겠지. 은동은 가락지를 꽉 쥐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해. 중전이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중궁전으로 향하는 길, 중전의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은동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손가락의 가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임금이 중전을 찾아왔습니다. 중전, 몸은 좀 어떠하오? 덕분에 많이 나아졌나이다. 전하. 중전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한숨을 푹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궁전이 보였지요. 10년째 비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중전. 예, 전하. 내게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대신들이 이리 과인을 무시하진 않았을 것이요. 임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자 아우성이요. 하나 과인은 적통이 아닌 아이를 세자로 삼고 싶지 않소. 중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하, 중전도 알지 않소. 10년 전 우리 아들이 살아만 있었어도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을. 임금이 동궁전을 가리켰습니다. 저 빈 건물을 볼 때마다 과인의 가슴이 찢어지요.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중전 탓이 아니오. 하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준 것이지. 임금이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나 중전, 이제는 후사를 생각해야 하오.
후궁의 아들이라도 세자로 세워야 하지 않겠소. 중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우리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가락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은동이 정말 내 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혹여 아니라면 전하께 또다시 상처만 드리는 것 아닐까. 전하, 소첩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옵소서. 시간을? 예, 소첩이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나이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과인도 성급히 결정하고 싶지 않소.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전은 홀로 남아 손가락에 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동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은동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자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저작거리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좌판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은동은 품에서 약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성륜사를 떠나기 전 스님이 건네준 것이었지요. 이걸 팔아서 한양까지 가거라. 은동은 길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라지요, 산도라지. 목청껏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넉마를 걸친 거지 아이가 약초를 판다고 믿는 이가 없었지요. 지나가던 한 할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나, 저 고운 살결 좀 봐라. 네 집 귀한 도련님이 저 고생인가. 할멈이 다가와 도라지 한 뿌리를 샀습니다. 곱게 생긴 걸 보니 속이진 않겠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은동은 약초를 다 팔았습니다. 은동은 멀리 보이는 궁궐을 향해 걸었습니다. 궁궐 담장이 높고 컸지요. 문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은동이 담장을 따라 걷다가 한적한 골목에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혹시 나오시는 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평범한 선비 복색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뒤따르는 이 하나 없이 홀로 걷고 있었지요. 사내가 은동 앞을 지나갔습니다. 은동은 그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딱 멎었습니다. 안색이 어둡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지요. 가슴에 울화가 가득 차 있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분 많이 아프시네. 은동이 벌떡 일어나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선비님.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누더기를 걸친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지요. 나를 부르느냐? 사내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은동이 사내 앞에 섰습니다. 선비님, 가슴이 답답하시죠?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찌 그걸 아느냐? 보면 알아요.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은동이 품에서 도라지 한 뿌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가슴에 울화에 좋아요. 사내는 은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백옥처럼 뽀얀 피부, 별처럼 맑은 눈망울이었지요. 행색은 초라하나 범상치 않구나. 사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렁였습니다. 사내가 도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드셔보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은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내는 도라지를 한 입 베어 물었지요.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약초를 배웠느냐? 할아버지한테요.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라면 지금은 안 계세요. 은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내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래, 홀로 사는구나. 네, 그런데 저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은동이 궁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귀한 분이요. 꼭 만나야 해요.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궁궐에 누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은동이 목에 건 가락지를 만졌습니다. 옷 속에 숨겨져 있어 사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너는 나이가 몇이냐? 10살이요. 사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살 10년 전 잃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만 했을 것이었지요. 사내는 은동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똑한 코, 또렷한 눈썹,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사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부모는 누구냐? 몰라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엄마는 낳자마자 돌아가셨대요. 사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0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지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사내가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비님, 이름이 뭐예요? 사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저는 은동이요. 은동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가봐야겠다. 도라지 고맙게 먹겠다. 또 오세요, 선비님. 은동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내는 골목을 빠져나와 궁궐로 향했습니다. 침전에 홀로 앉아서도 은동의 환한 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어찌하여 그 아이의 눈망울이 잊히지 않는가. 사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저만 했을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은 다시 평복을 입고 궁을 나섰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야겠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임금을 떠밀었지요. 저작거리를 찾았지만 은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골목을 헤매다가 궁궐 담장 근처에서 은동을 발견했지요. 은동이 담장에 기대 앉아 주먹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동아. 은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선비님, 또 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도라지 드시고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 덕분에 한결 나았다. 임금이 은동 곁에 앉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중전 마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은동이 궁궐을 가리켰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전 마마를? 네, 중전 마마를 꼭 만나야 해요. 왜 중전 마마를 만나려고 하느냐?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은동이 목을 만졌습니다. 무언가 옷 속에 숨겨져 있는 듯 했지요.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이건 중전 마마께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임금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중전에게만 대체 무엇이기에? 나한테는 보여줄 수 없느냐?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말래서요. 은동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임금은 은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살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다는 말, 중전에게 보여줄 물건이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혹시 이 아이가? 은동아, 너는 어디서 자고 있느냐? 저기 저 골목에서요. 은동이 뒤쪽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혼자서. 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임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중전 마마께 전해드리마. 내가 찾고 있다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비님. 은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임금은 골목을 빠져나와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 그림자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번쩍였지요. 중전 마마를 찾는다고?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사내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금이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중전을 당장 불러오너라. 상궁이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중전이 급히 들어왔지요. 전하, 무슨 일로 급히 부르시? 중전, 은동이라는 아이를 아시오? 중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동이라 하셨나이까? 그렇소. 10살 먹은 소년인데 중전을 찾고 있다 하더이다. 중전께 보여드릴 게 있다면서 말이오. 중전의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디 있사옵니까? 궁 밖 골목에 있다고 하였소. 중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찾아야 하옵니다. 전하, 중전 그 아이가 누구이기에 그리 다급하시오.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옵니다. 임금의 숨이 딱 멎었습니다. 뭐라 하셨소? 10년 전 소첩이 아이가 죽었다 거짓으로 아뢰고 살려보냈었나이다. 그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중전, 벌은 나중에 달게 받겠나이다. 지금은 그 아이를 찾아야 하옵니다. 임금이 중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편 궁궐 담장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은동이 담장에 기대 앉아 있었지요. 선비님이 중전 마마께 전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리면 되겠지. 그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은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내들이 대답 없이 다가왔습니다. 은동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사람들 할아버지 죽인 사람들이랑 같은 냄새가 나. 은동이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리 비켜요. 조용히 따라오너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사내가 칼을 꺼냈습니다. 은동이 골목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이 뒤쫓아왔지요. 은동이 모퉁이를 돌아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지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절 잡아가려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길거리 아이들 싸움이려니 했지요. 사내 하나가 은동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놔요. 놔달라고요. 은동이 발버둥 쳤습니다. 사내가 은동의 입을 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임금과 중전이 내금이들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사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쳐. 사내들이 은동을 놓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은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중전이 헐레벌떡 달려와 은동을 끌어안았습니다. 은동아, 괜찮으냐? 아주머니. 은동이 중전의 품에 안겼습니다. 임금이 은동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전이 은동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지요. 중궁전에 도착하자 임금이 주위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상궁들이 물러나고 셋만 남았습니다. 중전이 떨리는 손으로 은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동아, 할아버지가 뭐라 하셨느냐? 중전 마마께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은동이 목에서 무명끈을 풀었습니다. 옷가락지가 드러났지요. 중전의 숨이 딱 멎었습니다. 해바라기 문이었습니다. 중전 손가락에 낀 것과 똑같았지요. 이 무늬, 이 옥빛. 중전의 손이 가락지를 향해 뻗어나갔지만 만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 10년을 임금이 다가와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자의 이름 강이었지요. 임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중전이 은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동아, 발을 보여주겠느냐?
발이요? 그래, 발등에 점이 있느냐? 은동이 버선을 벗었습니다. 발등에 붉은 점이 선명했지요.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중전이 은동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은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정말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그렇다. 내가 내 아들이야. 중전이 은동의 뽀얀 이마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10달을 배에 품고 사흘 밤낮 죽을 고비를 넘어 낳은 내 아들. 임금이 무릎을 꿇고 은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동아, 나는 내 아비다. 제 아버지시라고요? 그렇다. 10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다. 10년 동안 임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있었구나. 은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궁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렇단다. 너는 이 나라의 세자다. 임금이 은동을 끌어안았습니다. 은동이 임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지요. 할아버지, 저 정말 제 부모님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거 헛되지 않았어요. 중전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은동아. 곁에 두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시켜서.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고 거짓을 아뢰었지만 그게 옳았는지 모르겠구나. 일이 고생시킨 게 맞았는지. 아니에요, 어머니. 은동이 처음으로 중전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 행복했어요. 중전이 은동을 더 꽉 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10년의 이별이, 10년의 그리움이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임금이 은동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은동아, 너를 키운 할아버지는 어찌 되었느냐? 은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질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살리시려고. 은동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임금의 손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만복이요. 할아버지, 이름은 만복이에요. 중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복이 공격을 받았단 말이냐? 만복이는 무사하더냐? 모르겠어요. 불길 속에서 피 흘리며 쓰러지시는 걸 봤어요. 중전의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만복이가. 은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이 밖으로 나가 내금의장을 불렀습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 만복이라는 자를 찾아라. 살았든 죽었든 찾아오너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내금의장이 급히 물러갔습니다. 임금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동아, 그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검은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임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인가? 임금이 중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중전, 그대가 아는 바를 모두 말하시오. 중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기인이옵니다. 조기인이라고? 그렇사옵니다. 10년 전 소첩이 아이를 낳을 때 조기인이 소첩이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중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마저 죽이려 했사옵니다. 그래서 소첩이 아이를 몰래 살려보냈던 것이옵니다.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감히 그런 짓을. 임금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조기인의 처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마마, 그 아이를 잡지 못했나이다. 뭐라고? 조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와 중전 마마께서 직접 나타나셨나이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궁 안으로 들어갔나이다. 조기인이 비틀거렸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조기인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게 화근이었어. 조기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증거가 없잖느냐. 사흘이 지났습니다. 임금이 궁중 연회를 열었습니다. 조기인을 비롯한 후궁들과 대신들을 모두 불러들이라. 내금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하, 지금 연회를 여시옵니까? 그렇다. 세자를 찾은 경사를 축하하는 자리다.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기인이 들어서자 임금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조기인, 어서 오시오. 조기인은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체를 잃어버린 거구나. 오늘 과인에게 큰 기쁨이 있었소.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세자가 살아 돌아왔소.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조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세자라 하셨나이까? 그렇소. 중전이 낳은 적통세자가 살아있었소. 임금이 조기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기인이 술잔을 들어 급히 마셨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전하. 고맙소. 그런데 조기인,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그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오? 조기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첩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정말 그러하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내금이들이 한 사내를 부축하며 들어왔지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은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은동이 만복이었습니다. 은동이 헐레벌떡 달려가 만복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래, 할애비가 여기 있다. 만복이 은동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조기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 자가 살아있다니. 임금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10년 동안 세자를 지킨 만복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만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지난 사흘 밤 조기인이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했나이다. 그 증거가 있느냐? 만복이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객 하나가 죽으며 떨어뜨린 것이옵니다. 조기인의 도장이 찍혀 있나이다. 내금 이장이 서찰을 받아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이 서찰을 펼쳤지요. 대군을 찾아 죽여라. 살려두면 안 된다. 조기인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기인, 전하, 그건. 조기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10년 전에도 들었나이다. 조기인이 보낸 자들이 중전 마마를 해쳤다는 말을,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명을 들었나이다. 거짓말이옵니다. 조기인이 소리쳤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들어 조기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10년을 목숨 걸고 대군 마마를 지켰나이다. 거짓을 아랠 까닭이 없나이다. 임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조기인을 끌어내라. 내금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조기인이 비명을 질렀지요. 전하, 용서해 주옵소서. 소첩이 잘못했나이다. 용서, 과인의 아들을 죽이려 한 자에게 무슨 용서가 있겠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조기인이 내금이들에게 끌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임금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대가 한 짓을 낱낱이 말하라. 전하, 말하지 않으면 국문에 넘기겠다. 조기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첩이 중전 마마께서 아이를 낳으실 때 산파를 매수했나이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중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겪은 고통이 모두 내 짓이었단 말이냐? 조기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계속 말하라. 태어난 아기도 죽이려 했나이다.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였나이다. 감히 임금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인의 핏줄을 이 나라의 적통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조기인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전하. 임금이 만복을 돌아보았습니다. 만복, 내가 더 아는 바가 있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만복이 품에서 또 하나의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기인이 대신들에게 보낸 서찰이옵니다. 세자를 죽인 뒤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 한 증거입니다. 내금 의장이 서찰을 받아 임금께 올렸습니다. 임금이 서찰을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조기인, 그대는 단지 세자를 해친 것만이 아니로구나. 과인을 기망하고 조정을 어지럽혔구나. 임금이 조기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임금이 대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인이 선포하노라. 임금이 은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과인의 적통세자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증거가 있사옵니까? 한 대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임금이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 증표를 보이시오. 중전이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빼었습니다. 은동도 목에 가락지를 풀었지요. 두 가락지를 나란히 놓자 똑같은 해바라기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세자가 태어나면 한 쌍으로 만든 것이요. 하나는 중전이 차고 하나는 세자의 목에 걸어 주었소. 임금이 은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은동아, 발을 보여주겠느냐? 은동이 버선을 벗었습니다. 발등에 붉은 점이 선명했지요. 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발등에 붉은 점이 있었소. 이것이 바로 증표요. 대신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를 뵙사옵니다. 은동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임금이 은동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세자다. 임금이 다시 조기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기인은 사사하라. 그 일가는 모두 유배 보내라. 조기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 전하. 하지만 임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금이들이 조기인을 끌고 나갔지요. 임금이 만복 앞에 섰습니다. 만복, 10년 동안 세자를 지킨 그대의 공이 크다. 소인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세자의 스승이 되라. 세자 곁에서 평생 함께 할 것이다.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은동이 만복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헤어지지 않아요. 소인이 세자 저하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사흘 후 조기인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내금 의장이 조기인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는 이가 하나 있었지요. 만복이었습니다. 조기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금 의장이 사약을 내려놓았지요. 사약을 받으시오. 조기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만복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기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대군 마마를 지킨 자가 바로 소인이옵니다. 만복이 조기인 앞에 섰습니다. 조기인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 놈이구나. 조기인이 갑자기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습니다. 허벅지에 작은 칼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 아이만은 죽여야 해. 조기인이 칼을 뽑아 문 쪽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만복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조기인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만복의 팔에 칼이 스쳤지만 만복은 조기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내 손에 세자 저하께서 다치는 일은 없다. 만복이 조기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내금이들이 달려들어 조기인을 붙잡았습니다. 놔. 조기인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금이장이 사약잔을 들어 조기인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시는구려. 조기인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금이 하나가 조기인의 턱을 잡아 벌렸지요. 사약이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조기인이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조기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중전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복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늦었소. 마마께서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조기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이내 축 늘어졌지요. 만복이 조기인의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자 저하, 이제 마마를 해친 악이 사라졌나이다. 만복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궁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만복은 동궁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하레비의 일이 끝났구나.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무게가 이제야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아침 동궁전 뒤편에서 은동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3살이 된 은동은 키가 훌쩍 컸지만 손에는 작은 삽을 들고 뭔가를 캐고 있었지요. 만복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하, 무엇을 하고 계시나이까? 은동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할아버지, 놀라셨어요? 도대체 무얼 하시는 것이옵니까? 만복이 다가왔습니다. 은동이 손을 펼쳤습니다. 도라지 뿌리였지요. 도라지요. 궁 뒤편에 자라고 있길래. 만복이 피식 웃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친히 약초를 캐시다니. 그냥 할아버지랑 산에 가던 게 그리워서요. 은동이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산에 갈 수 있어요? 산이라뇨? 옛날 우리 살던 곳이요. 오두막이 있던 곳. 만복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하, 그곳은 이미 불타 없어졌나이다. 알아요.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은동